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미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주말 사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고민 정도는 했을 거죠. 그러나 이미 이제 이러한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권역에서 시장 자체는 불안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과 만약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상승했을 때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 정도만의 전략을 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출발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전에 강하게 수급 들어왔던 종목을 끌어올렸던 메이저 또한 갑작스러운 급락에는 거의 대부분 매수로 대응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오늘도 사실 장 초반 시장이 급락 출발 이후에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시원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힘들고 또 지속적인 하락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일단은 오늘 시황 내용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오늘은 복사를 조금 했었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어 보았습니다. 일단 시장 다시 보면서 시황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이게 이제 거꾸로 놓으면 쓰리바닥이죠.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지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배팅을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강하게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이러한 저점 구간이죠. 이런 저점이 다시 이탈하는 순간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좌에 풀로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대비하고 만약에 지수가 꺾었을 때 물려있는 종목은 매도를 못하겠죠. 물려있는 종목은 매도를 못할 거고 매도가 가능한 종목군들이 어떤 것이고 시장이 반등을 해도 반등을 못하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그 정도 선에서는 파악을 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이번 주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부터 이러한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라든지 장관들 그 다음에 패드 연준의 연설 등등은 사실은 경제 지표 부분에서는 기저 효과로 인한 이 경제 효과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다음 달이 문제죠. 만약에 여기서 경제 셧다운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다시금 그 다음 달에 추락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으로 인한 지수가 다시 꺾임을 볼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잘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지난주 미 증시 하락의 주된 요인은 이 재확산 이슈로 인한 경제 봉쇄로 인한 하락이었고 또 페이스북 악재로 인해서 페북, 구글, 트위터 등의 동반 하락이 나스닥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다우지수야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추세가 안 좋은 모습이고 나스닥은 국내 코스닥과 함께 우상향 기조로 가고 있으나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인 미중 분쟁 이슈가 특히 이제 홍콩 보안법 이슈가 앞으로 하루 남아 있죠. 전인대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부분이 하루 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악재성 요인으로 시장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2기일부터 발표될 경제지표는 기저효과로 인한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민 문우신 장관 발언 또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내일 정도, 즉 오늘 밤 미 증시는 기본적으로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다시 상승 기조로 돌려놓을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 나겠죠. 시장은 악재, 호재를 동시에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장의 수급과 방향이 기존과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쉽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오늘 시장을 보면은 시장 대비 더 많이 하락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장 초반에 호재가 있어서 그나마 올랐지만 그 외에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셀리버리, 젠백스, ABL 바이오 뭐 등등 해서 시장 하락폭보다 더 큰 하락을 맞이했고요. 이러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전체 코스닥 지수를 아래로 훨씬 더 끌고 내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 코스닥을 캐리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힘이 빠졌죠. 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동안 AACR 즉 아마케 이슈로 올랐던 섹터는 더 많이 두드러 맞았고요. 대신 치료제 백신 쪽은 덜 맞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그냥 다 같이 제약바이오로 생각할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거는 치료제 관련 이슈 및 백신 이슈가 남아있는 제약바이오 한에서만 매매를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왜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뭔가의 이슈를 뿌려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나 AACR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섹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치료제 백신 또한 너무나 많이 올라간 종목 안에서 고르는 것보다 좀 덜 올라갔지만은 임상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종목의 눌림목을 보는 게 그나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차 확산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반등이 있는데요. 오늘도 YBM넷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해서 완전히 좀 발에다가 발바닥에서 잡아서 발에서 파는 완전히 좀 부끄러운 매매를 했는데 YBM넷이라든지 한국알콜이라든지 바닥에서 단기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의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 섹터를 두드리는 것보다 다른 쪽을 보는 게 맞고, 기존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언택 대장주들이 반등을 못하면서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5G 섹터로의 수급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 뭐 이쪽으로 100%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가기도 부담돼요. 이틀 동안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다른 종목들,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보면 이번 주 오늘 밤인가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보는 3분기에 대한 컨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또 IT 섹터를 보다는 5G 섹터의 대안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전자의 딜의 부분이 1, 2분기 때 양호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 2분기 때 휴대폰으로 들어갈 이 생산 부분을 서버향으로 돌려서 추가 생산을 하고 그 부분에서 실적이 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 더 이상 단가가 올라가지 않고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겼죠. 그 말은 뭐냐, 3분기 4분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휴대폰향 반도체의 이 증가 부분이 나와줘야 상승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쪽 IT 섹터의 부담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빈자리를 5G 섹터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라는 무기로 올라오고 있는 이쪽 섹터를 기회가 된다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제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 좀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시장에서 재미난 섹터들 많았죠. 시장 오늘 주도 섹터들 수급 주도 섹터는 수소 섹터. 수소 섹터는 이제 호랑이 없는 곳에 여유가 왕이라고 원래 S퓨어셀 대장, 두산 퓨어셀 부대장, 뭐 그다음에 JNK 히터. 저희는 JNK 히터를 저는 매수를 해서 끌고 왔고요. 이제 여러 번 눌림해서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더라도 JNK 히터, 뭐 일진 다이아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장 초반에 자율주행 섹터가 좀 움직였죠. 남성이 좀 움직였는데 아마존의 죽스 인수로 인한 기대감에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밀리고 뭐 내일 하루 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남성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모트렉스가 되겠죠. 이렇게 조금 움직였고,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오늘 SK 케미칼이 엄청난 수급을 보여주었고, SK 커버리가 같이 올라오고 뭐 그런 모습. SK는 소폭 있었고요. 그 밖에 5G 섹터 추가 강세가 진행이 됐고, 그 외는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반등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세너텍과 티플렉스 등 분쟁 관련 종목들 반등력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다음 정치 테마주 이낙연 관련주가 오늘 흐름이 좋았죠. 지금 며칠 동안 순환매가 좀 들어가요. 서연, 그 다음에 뭐 이월즈, 남선 알미늄, 뭐 이렇게 좀 오늘 시세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좀 더 보죠. 자, 시장 종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시장이 얼마나 좋지 않았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시장 그만큼 하락도 많이 했고요. 코스닥이 2%대, 코스피가 거의 2%대, 코스닥 2% 이상 이렇게. 근데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도 좋지 않았고요. 대신 참 아이러니하게 원달러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 밖에 뭐 상해라든지 항생 이쪽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니케이는 좀 빼고요. 그래서 니케이 빼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국내 증시만 유독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신용 잔고는 주식이 오를 때보다 조정받을 때 점점 더 늘어나요. 왜냐면 물려서 계속 신용으로 물타기 하다가 이게 굶어서 반대 매매가 툭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 잔고의 증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신용융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수급은 뭐 이걸로 보죠. 자, 장 초반에 외국인이 소폭 매수가 들어왔어요. 소폭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제 라이브에서 외국계 팔고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온다. 그래서 시장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매수할 거는 저희는 오늘
경협주를 그냥 매수를 해서 들고 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이 어렵다라고는 느끼지 않았네요. 자, 주도주권들 몇 개 보고 넘어가죠. 삼성, 전자, 권리 이제 분기 배당 권리당이 끝나고 배당락이 끝나고 지금 오늘은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뭐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무난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일단 21선 지금 11선에서 반등할지 21선에서 반등할지 밀리면 반등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도 구간이 약간 애매해지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조정이 깊어지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마찬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 SDI. 주도주권들이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SDI도 박스권에 완전히 갇혀버렸고요. LG화학, 즉 시장을 그동안 리드했던 이 주도주 섹터가 코스피에서 약하다 보니까 전체 이제 시장을 기댈 종목이 많이 없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종목들 보죠. SKC 많이 밀렸으나 아직까지는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퓨어셀 단일가 끝나는 날 보려고 생각합니다. 단일가 끝나는 날, 오늘 하루 이틀, 내일 단일가가 마지막이죠. 내일 장중 저점을 한번 노려볼 계획이에요. S퓨어셀, 그 다음에 두산 퓨어셀, 대장들이니까 두산도 마찬가지인데 S퓨어셀이 조금 더 낫겠죠. 시장의 대장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대장은. 그 다음에 뭐 KG 모빌리언스, 이거는 그냥 두고, 뭐 새로운 거를 좀 보기가 그런데, W게임즈 반등 기다리고, 오늘 이제 들어갔던 게 대하TI를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대하TI를 당연히 이 가격 밑으로 잡아줬고요. 하단에서 기다려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슈가 다 나왔죠. 주말에 통일부 장관을 뭐라 하더라, 부총리로 뭐 습격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픽텍 같은 거 눌렸다라고 해서 픽텍을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픽텍 들어가면은 죽는 구간입니다. 뭐 여기까지 떨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픽텍. 그래서 뭐 본다 하면 이 자리에서 뭐 5,000원 이하권에서나 볼 수 있겠지, 픽텍을 지금 볼 구간도 아니고. 그러면 픽텍을 안 보면 당연히 경협주를 본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원익 IPS 내일 정도 반등 나와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세원, 세노텍. 세원은 이제는 매도 보내줄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세원은. 그래서 관심 좀 지워버리고요. 넥슨GT는 오늘 매매를 잠깐 했는데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 오전에 재료가 떴는데 이 재료 자체가 나쁘지 않은 재료였는데 이 기간이라는 게 좀 길어요. 그 넥슨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8월 12일 출시를 하는데, 중에서 사전 예약자가 5,400만 명이랍니다. 그간 뭐 사전 예약 100만만 넘어도 200만만 넘어도 난리였는데 5,400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숫자가? 근데 8월이니까, 문제는 8월 14일이니까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다 생각하고, 지금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 우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자, 에이스테크. 오늘 오전에 저희는 남성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어요. 남성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남성을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저희가 걸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뭐 여기서 팔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더 할 줄 알았는데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남성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5G 눌림이나 이거를 잡지를 못했네요. 오늘 같은 날은 5G를 시초가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자,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에이스테크도 나중에 조정하면 잡아야 되겠죠. 조정이 나오면 잡아야 될 종목. 그 다음에 오늘 강했던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솔리드, 이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동반적으로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종목들이 올라간다. 네,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JNK 히터, 네, 좀 많이 이 시장이 도와줘서, 네, JNK 히터가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큰 수익을 좀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83,300원, 8,300원에 일단 매도를 하고 8,700원에 해서 두 번 매도를 했네요. 8,300원, 700원 두 번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있고, 서브 계좌로는 뭐 단타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 좀 제가 좀 웃겨서, 너무나 웃겨가지고 공시가 나왔거든요. JNK 히터가 전환사채가 95억이 7월 13일 날 95억이 상장을 합니다. 3,000원짜리가요. 근데 그게 시간 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던질 필요가 없죠. 네, 제가 봤을 때 7월 1일 날 모멘텀인데 그 전에 던진다? 그리고 7월 13일인데 참 웃겼습니다. 네, 시간 외에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러는 게 바보예요, 바보. 제가 봤을 때 시간에 던진 게. 뭐 내일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시간에 이런 공시를 보고 던진다? 그거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더 큰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 한참 남은 일정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규모가 전체 시총에서 1%뿐이 안 되는데 이게 시간 외에 종목이 마이너스 2%까지 떨어져야 될 일인가 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재료와 기사, 그 다음에 공시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자, 서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어요. 서원이 일단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지만은 뭐 시장에서 가겠다는데, 네, 신고가를 내겠다는데, 그래서 내일 서원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원 관심 가져보려고 하고요. 뭐 시간 외에서 뭐 티플렉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뭐 다 단타 위주죠. 그래서 내일은 뭐 경협주라든지 수소차 여전히 눌림목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쟁에서 세노텍, 뭐 그다음에 모나미 내일도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나미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소재 쪽 수급주는 SK 멀티리얼즈가 수급이 좋아서 내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여기서 고가를 만들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상방으로 놓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시켜버릴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살짝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SK 멀티리얼까지 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청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